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예, 저도 월드컵 축구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월드컵에 좀 관심이 많고 K리그나 뭐 이제 뭐 누가 우승했냐 뭐 어느 팀이 강등이냐 이런 건 다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축구에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은 오늘 또 얘기 하나 있는데 사실 뭡니까 지금 난리잖아. 지금 인터넷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완전 지금 뭐 홍명보 감독 욕하고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 끝이 없습니다. 비난에 대한 비난이 너무 완전 국민들의 그 분노와 불만이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그 동시에 뭡니까? 그 대한축구협회 정명규 회장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그 사람들 순뇌불에 대한 그 분노까지 다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장난 아닌데 말이야. 아무튼 저도 생각해 지금 안타깝고 결국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 이제 나오고 나서 나옵니다. 벤투 감독 그만두고 나서 사실 또 한국 축구가 뭘 했느냐. 아니 그 시간 낭비라 다 나오면서 지금 옆나라 일본 같은 어제 이제 브라질한테 졌는데 안타깝게 졌어요. 물론 이제 일본이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잘하고 확실히 브라질하고도 이길 뻔했잖아. 이길 뻔하고 확실히 축구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세계 축구 강호들하고 해도 뭐 진짜 뭐 거의 대등하게 할 수 있고 옛날에 솔직히 브라질이 옛날에 20년 전에 일본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4대1로 한번 거의 완파를 했는데 지금 브라질도 일본은 이제 힘들게 이긴단 말이야. 그만큼 일본 축구가 20년 사이에 정말 성장했다는 겁니다. 옛날 독일 월드컵 때 한번 브라질과 일본이 같은 조에 있어가지고 완전 한번 일본이 완전 털렸는데 지금 이제 20년 지났는데 일본도 이제 뭡니까 브라질도 일본을 겨우 이겼단 말이야. 겨우 이겼는데 아무튼 뭡니까 일본 축구 그만 성장했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금 뭘 했냐. 4년 그리고 특히 그 벤투 감독 물러나와서 4년 동안 지금 도대체 뭘 했냐 말이야. 축구협회나 지금 또 시간 낭비나 했거든요. 완전 돈만 엄한데 다 쓰고 그러니까 클리스만 감독 경질한 데 가지고 위약금 물리고 또 지금 뭐 홍명보 감독 이번에 뭐 자진 사퇴했지만 그 돈 한 20억 정도 받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를 막 이렇게 엄한데 다 쓰고 돈 뭐 성축구도 막 하나 넣은 것도 없고 벤투 감독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봅니까 확실히 이게 좀 자리를 잡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축구가 발전하고 좀 체계가 잡히고 축구가 늘고 이게 보이는데 지금 홍명보 감독 이런 거 자체 하는 거 보면 뭡니까 글리스만이나 홍명보 감독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도로 퇴보하고 있다는 게 자체 확실히 보이잖아. 여러분도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 이제 보면 지금 그래 지금 축구협회 지금 분해막 어제 뭐 홍명보 감독이 새벽에 들어왔는데 지가 이제 직접 처음부터 못 나오니까 이제 박강석 감독은 좀 단장은 좀 그래도 좀 국내 팬들의 좀 이미지가 좋으니까 박강석 감독 단장이 맨 앞에 서가지고 이제 방패막이를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지가 이제 뭡니까 좀 약간 이제 맨 앞에 못 들어오는 게 쪽팔려가지고 지금 쪽팔리고 사람들이 뭐 알고 국내 여론이나 이 분위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거 지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 홍명보 감독 사퇴했는데 아무튼 4년 동안 한번 시간 낭비만 했고 아마 한국 축구로 돈만 발전하고 완전 어리석은 짓 했단 말이야. 어리석은 돈을 엄한데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 아무리 뭐 실패를 하더라도 뭐 좀 남는겠잖아.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30 이하에 떨어졌지만 분명히 이번에 확실히 가능성 보여줬고 일본 축구 확실히 성장했다는 거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지금 넣은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성장한 것도 없고 지금 일본한테 라이벌이라 하지만 지금 이제 라이벌이라 말도 못 한단 말이야. 제가 봤을 때 일본하고 지금 A매치 붙으면 5대0으로 개털릴 것 같거든. 개발릴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아무런 지금 4년 동안 한계 없은 게 안타깝단 말이야. 근데 제가 하고자 한 말 그래. 사실 어째 보면 예견도 이런 대한축구협회의 그런 카르텔이라든지 대한축구의 비리라든지 정몽규 회장의 독단, 홍명보 감독의 무능 이런 것 자체가 뭡니까? 어느 정도 이게 옛날부터 쌓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번에 월드컵에 어째 보면 잘 안 되겠죠. 천만면 다행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아니요. 물론 저도 사만 생각 들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월드컵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국 축구 위해서 월드컵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멀리 봐서는 뭡니까? 이번에 32강 떨어지고 좀 망신당한 이런 일을 당하기 천만 잘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 그러나 이번에 뭡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축구협회 다 바꾸고 감독도 다 바꾸고 대한축구협회장 그만도 다 바꾸면서 동시에 홍명보하고 그 정몽규 회장도 한 번 이제 벌을 내려야 돼. 벌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도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째 보면 나 진짜 무차 말하지만 이번에
월드컵 성적이 안 좋길 천만짜리 그 생각하거든요. 진짜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만약 이번에 월드컵 성적이 뭐 16강이나 갔으면 이 뭡니까? 이 정몽규 체제라든지 홍명보 감독 체제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으면서 이렇게 갔을 거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이 체제 가지고 지금 되겠어요? 지금 축구 수뇌부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 수뇌부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 뭐 지금 하는 거 전술이 능력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 문제이고 지금 정명보 감독의 리더십 또 동시에 뭡니까? 축구를 대한축구협회 돌리는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 보면 한심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 자체를 뭡니까? 이번에 월드컵 성적 좋아가지고 좋았으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정명규 회장이라든지 이게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 뭡니까? 이렇게 연임하고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뭡니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천만 잘 되고 어차피 잘 된 거예요. 32강 우리가 한국 축구를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32강 떨어진 건 짜다리 어쨌든 잘 된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된 거예요. 이번에 뭐 완전 이번에 제대로 터져가지고 막 한국 32강 떨어져가 제대로 터져가지고 그 대한축구 정몽규 회장이 독단하고 홍명보 감독이 이에 대해서 무능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에 질타를 하고 확실히 이제 완전 대한축구협회 바꿔야 돼 완전 바꿔야 돼. 그 사실 뭡니까? 다른 통에서 맞지만 실제로 이번에 캐나다 대표팀 감독을 해가지고 16강 이끄는 그 제시만이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감독도 사실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다고 하지. 우리나라 감독으로 클리스만 감독 잘릴 때 이제 홍명보 감독 이제 선임되기 직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감독 올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받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도 뭐 이 축구협회가 전문기 회장의 독단도 있었고 또 동시에 뭡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국내 감독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히디그 감독, 해외 감독 박지성도 그 얘기했거든요. 왜 가나 외국인 감독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냐? 왜냐면 우리나라 감독 데리고 보내면 학연, 지원, 인맥 이런 거에 대해서 얽히게 돼 있다. 우리나라 감독 같은 거 그게 뭐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보통 학연, 지원 이런 게 얽매여 가지고 선수 선발할 때 능력껏 냉정하게 그 사람을 실력으로 선수 선발 실력을 뽑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문제 생긴단 말이야. 이번에도 확실히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던 것도 사실 그게 뭐 그 사람이 고려대 선후배 관계라고 하지. 서로 두 명이 고려대 선후배 간 거고 홍명보 감독 무슨 분명한 게 이제 뭡니까? 왜 아까 전에 자기가 옛날 아까 말했지 지금 캐나다 감독인 이름을 까먹었지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뭐 제시 뭔데 그 캐나다 감독이 뭡니까? 한국 감독을 하겠다고 한 그 유명한 한국 감독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연봉도 좀 지금보다 적게 받아도 한국 감독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몽규 형이 그걸 거절하고 국내 감독 홍명보 감독을 뽑은 거 같지. 결국 뭐예요? 그들만의 카르텔하고 그들만의 뭡니까? 이런 내막이 있단 말이야. 카르텔도 이런 것도 있고 내막도 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외국 감독을 데리고 버리면 뭡니까? 축구협회장이 이 외국 감독을 컨트롤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학연 지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이런 거단 말이야. 다른 세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연 지원도 없는데 우리나라 감독 데리고 버리면 정말가 이제 뭐 다루기가 쉽지. 축구협회장이나 대한축구협회 수뇌부들이 그 축구 감독을 이게 좀 뭡니까 다루기가 쉽으니까 그러니까 국내 감독 선호하는 이런 경우도 그런 성향도 어머니 있거든요. 그런 거 있다. 히데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자체에 자기가 외국 감독 이게 여러 감독을 하면서 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했어요. 히딩 감독도 선수 선발할 때 나한테 개업하지 마라. 나는 선수 선발할 때 선수 선발 나한테 인적 절적으로 다 달라. 축구협회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것 자체를 확실하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성적으로 다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내 선수 선발할 때 나한테 뭐 훈련 방식이나 선수 선발할 때 나한테 뭐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것 자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확실한 건 외국 감독을 데리고 보내면 이 확실히 뭔가 이렇게 그 외국 감독을 우리 대한축구협회에서 컨트롤하고 다루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국내 감독 다루면 뭡니까? 국내 데리고 오면 이 뭡니까? 좀 컨트롤하기 쉽지. 다루기가 쉽단 말이야. 다루기 쉽고 또 동시에 국내 감독이 되면 또 동시에 뭐 대한축구협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뭡니까? 옛날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지도자 이 생활하면 지도자라는 건 축구 지도자라는 건 좀 불안하거든. 고용도 불안하거든. 언제 잘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뭡니까? 이 행정직 이런 것도 한번 하는 것도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정직 이 홍명보 감독 그 계산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울산현대 감독 나오고 나서 울산현대 감독 하다가 이제 나오고 나서 축구협회한테 국가대표팀 감독을 제안받았을 때 자기가 안 한다고 할 수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걸 거절할 수 없었던 게 우리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자기가 과거 전무이사나 행정직 했었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뭡니까 이게 행정직을 할 때 이 대한축구협회 눈밖에 나보는 그런 행정직을 못하게 된단 말이야. 분명히 그 홍명보 감독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대한축구 지금 감독직 국가대표 감독직 홍명보 감독이 거절해버리면 이 대한축구협회 수뇌부한테 눈밖에 나고 협회장이나 수뇌부도 눈밖에 나면서 뭔가 나중에 장차했을 국가대표 감독직을 그만두고 나서 아니면 여러 감독직을 그만두고 나서 뭡니까 대한축구협회 행정직을 할 때 뭐 전무이사라든지 뭐 이것저것 행정직을 할 때 내가 이제 이거 못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뭐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계산 때문에 이런 생각의 계산 때문에 뭡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거절을 못한 것도 이것도 엄연하게 좀 생각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감독을 안 데리고 오는 것도 어머니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몽주 회장이 분명히 한 건 이 한국 쪽의 발전보다는 자기 이익이나 계산에 따라서 어머니 움직이는 건 어머니 사실은 물론 자기 계산도 있어. 근데 문제는 한국 쪽 발전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계산에 따라 움직일 거면 이익이나 계산이 먼저면 그건 협회장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분명히 클리스만 감독도 데리고 오는 것도 클리스만 감독이 독일 월드컵 이후로는 그 지도자 커리어가 별로 사실상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 감독 데리고 온 것도 분명한 건 내 다른 동생 말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어떻게 정몽주 회장이 어떤 계산이 있었지 않나. 저 계산이었잖아. 뭐냐면 클리스만 감독이 독일 기업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많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몽주 회장도 사업적으로 어떤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클리스만을 데리고 오지 않았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몽주 회장도 잘못한 게 분명한 건 한국 축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보다는 자기 계산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인 건 그래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축구협회가 욕을 드는 말도 합니다. 이게 결과 그리고 어찌 보면 잘 됐어. 30시간 떨어지고 나서 남원한테 지가지고 개망신 당하면서 30시간 떨어진 것 자체 어찌 보면 잘 된 거야. 어찌 잘 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물러가 대한축구협회에 완전 전반적인 쇄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참 생각하거든. 그렇게 쇄신하는 것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벨기에 이제 황금 세대 나오거든. 사실 우리나라 98년에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하고 1대1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하고 1대1 비기면서 벨기에 축구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토너먼트 못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벨기에 축구 리그가 유소년 시스템 자체 다 바꿨다고. 그러면서 이제 황금 세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독일도 이제 슬슬 다 바꾸고 있단 말이야. 이번에 독일도 조별리그 토너먼트 떨어졌단 말이야. 이제 독일도 다 바꾸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도 이제 그래야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안주하면서 살 수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월드컵에서 이제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할 건데 이런 성적 가지고 어쩔 거냐 말. 그리고 더군다나 이 황금에서 멤버도 좋은데도 이렇게 활용을 못한다. 이런데 성적 엉망이다. 이런 엄연하게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이 문제가 엄연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어쩌보면 30위가 떨어진 게 진짜 잘 된 거야.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축구협회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상입니다.